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화 독주 속에 중동발 불안과 위안화 약세까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후퇴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대주주 지분에 대해 100대1 비율의 무상감자가 추진됩니다.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파운드리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1,400원 돌파 자체가 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 당국도 공식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 환율 1,400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창률 기자입니다. 중동 위기 고저감에 이틀 연속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원 가까이 오른 1,389원에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선을 터치하며 전일 대비 10원 넘게 오른 1,3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환율 1,400원대 돌파는 역대 네 번째입니다. 중동발 위기감이 고조되고 미국의 견고한 경제 상황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 이게 되게 큰 전제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지금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집니다. 달러 강세는 엔화 시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4엔 중반까지 오르며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시장은 환율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도 1,420원까지 상단을 열고요. 올해 금리는 아예 없다고 하면 미국 10년이 작년 10월달에 5% 받던 수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위기감에 이미 배럴당 90달러 선에 육박한 국제유가가 추가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물가를 2.4에서 2.6으로 올린 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 2.6에서 잘하면 2.89까지도 지금 각오해야 되는 2.8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과정으로 지금 봐서 당분간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등 3고 시대가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이 환율이 치솟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제 현물과 선물 가리지 않고 모두 내다 파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 지급되는 역대급 규모의 배당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환율이 더 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환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의 잇따른 엑소더스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을 모두 팔아넘겼는데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는 오늘 하루 13,000계약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폭탄 매물을 내놓은 배경으로는 급등한 환율이 가장 먼저 지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하락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선물 거래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밸류어부지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순매수 누적 계약을 털어내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이달 들어 47,000계약에 달하는 매도물이 나왔지만 밸류어 군부를 떼기 시작한 3개월 전부터 살펴보면 여전히 17,000계약이 남아있습니다. 다가오는 배당금 지급 시즌도 골칫거리입니다.
당장 외국인들이 9조 5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챙길 예정인데 이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기보단 달러로 바꿔나갈 가능성이 높아 환율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면 사실 배당금을 많이 줘도 이거를 이제 팔아버리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특정하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에서 배당까지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로 환율 방어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의견입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오래 지속될 경우 금리와 물가를 떨어뜨리기 쉽지 않고 환율 하락도 부정적이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달러와 독주 속에 덮친 이 중동발 불안, 여기에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후퇴하면서 이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를 꼽자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심리 후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반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경제 지표들, 향후에 중요한 지표들,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있을 FOMC 결과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준 금리나 기대 심리가 어쨌든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환율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 말씀하셨는데 이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1,400원에 육박을 했는데 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이 셀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환율하고 주가가 서로 선후행 어떤 그런 관계를 선명하게 띄지 않습니다. 보통 같은 동선을 띄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도 크게 떨어지고 환율도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이제 배당금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선물로 이제 좀 대응을 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셀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니까 앞으로 더 나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미 주가하고 환율이 지금 같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일단은 현 상태는 환율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레벨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의 지금 수출이나 경상수지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국제 신용 스프레드 이런 여건들을 보면은 현 상황에서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될 여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좀 후퇴하는 것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내 기준금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 아예 인상이 다시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판단으로는 연준 인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시피 미국의 잡마켓이 최근에 지표들은 조금 세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저가 소비재가 계속 지금 해외로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거를 아예 접고 인상을 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장 상황을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점인데 그래도 이제 환율 상승 효과를 보는 이 수출 업종 조금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이 되게 안 좋을 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수출 증가세가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또는 섹터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환율 도움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방산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환율 상승의 어떤 수혜를 분명히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대응하면은 뭐 조금 생각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통큰 반도체 지원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삼성도 이에 걸맞게 우리 돈 6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TSMC와 미국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일시금으로 주는 겁니까? 이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 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세액공제, 즉 세금으로 내거나 낼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텔과 TSMC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만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삼성이 투자 약속을 지킬 때마다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에 450억 달러, 우리 돈 약 62조 원을 투자합니다. 기존에 짓던 파운드리 공장에 더해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최첨단 패키징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도 건설할 계획인데요. 시점에 맞춰 보조금을 분할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주다 보면 이 정권이 만약 바뀔 경우 좀 정치적 리스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이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리스크는 적다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제정해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현재는 제로에 가까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에선 칩스법 2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인 변수는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천문학적 투자를 단행한 이 생산 기지가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연말 대선에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가 상당한데 이 네. 반도체 생산의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국내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의 핵심 시설을 두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자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미국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긴 했지만 앞으로 예정된 국내 투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평택에도 메모리와 파운드리 라인 6개를 구축, 공식적인 투자 규모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약 1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핵심 기술인 2나노 미만 최선단 공정은 기술 유출 우려 등에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공격적인 투자로 삼성은 2026년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이 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첨단 파운드리 분야에서 정면 승부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보조금과 현지 투자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 반도체의 50년 꿈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 사장은 최첨단 제조시설을 완공하면 미국 파트너 및 고객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된 이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 파운드리 최강자인 TSMC와 메모리 부품부터 생산, 패키징, 이런 테스트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삼성 간 미래를 건 승부의 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아이를 이제는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줘야 돼요. 그 시작의 일환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센터라는 아이봄을 지금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례를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또 전국으로도 좀 이거를 보급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이천의 아이 돌봄센터 아이봄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웰컴 금융그룹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방안의 윤곽이 오늘 중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산업은행과 태영건설 채권단이 모여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입니다. 네, 이 설명회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 18곳이 모여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는 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태영건설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을 비롯해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태영건설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을 확충할지가 관건입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56억 원을 기록해 채권은 상장 폐지됐고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산업은행은 기업 개선 계획 초안을 통해 대주주 TY홀딩스는 100대 1의 비율로 무상 감자를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기타 지분에 대한 감자 비율은 2대 1로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대주주는 기존 채권의 100%인 4천억 원을, 금융채권자는 무담보 채권 중 50%인 3천억 원가량을 출자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통 워크아웃 과정에서 감자 이후 채권단 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대규모 자본 확충에 참여함에 따라 이 태영건설의 대주주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양 기자, 그런데 이제 태영건설 주식이 현재 거래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논의에서 이 거래 재개 여부 결정되는 겁니까? 네,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한 기업 개선 계획을 채권단이 찬성하고 이 워크아웃 일정도 잘 진행되면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영건설은 기업 개선 계획안이 의결되면 이 기타 재감사를 통해 다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타 주주의 감자 비율이 2대 1로 책정된 만큼 소액 주주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주주의 감자 비율을 끌어올려 일반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별다른 보상 없이 주식 수가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 회의를 거쳐 이달 중 기업 개선 계획 결의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중국 토종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국이 자국 텔레콤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화웨이 제품 금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점유율을 빼앗겨 올해 1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급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애플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8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자 인도와 베트남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계도 중국의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인도량이 급감한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원 규모는 14,000여 명으로 전체 테슬라 인력의 10%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감원에 따른 비용 절감이 향후 테슬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가에선 테슬라의 감원이 전기차 업계의 연쇄 감원과 파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ou saw Fisker being delisted. There's risk of them filing bankruptcy. Both Lucid and Rivian will need billions of dollars just to get them through the next couple of years. We're not sure if they're going to get that money given the slowdown in the EV market.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